안녕하세요. 2026년 6월 넷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지난주 후반 46달러 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던 현물 시장은 이번 주에도 상방 흐름을 유지하긴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2일 월요일 현물가는 46.167달러로 출발하며 지난주의 강세장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전일 대비 0.72% 상승한 46.50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초 상승 압력을 강하게 키워갔는데요. 수요일인 24일에도 전일 대비 0.36% 추가 전진한 46.667달러 안착에 성공하며 상방 랠리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25일에 접어들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단 0.14% 미미하게 오른 46.733달러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한 주의 마감인 26일 금요일에는 추가적인 가격 움직임 없이 목요일 종가인 46.733달러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보합 마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6월 4주차 장세는 주초 46.167달러에서 출발해 주말 46.733달러로 마치며 주간 총 1.23%의 완만한 상승률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보여주듯 주 초반에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평평하게 눕는 완연한 숨고르기 패턴이 확인되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SN코어 클래브 16기가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그야말로 철벽 방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미동도 없이 308,780원이라는 가격을 일주일 내내 고수했는데요. 주간 가격 변동률 0.00%를 기록하며 벌써 4주 연속 완벽한 가격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구매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가장 예측 가능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16기가 모델은 이번 주 그야말로 매서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 초반인 월요일에는 31만 8,93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에는 31만 8,910원으로 단 20원 내려가며 숨고르기를 하는 듯 했는데요. 진짜 움직임은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전일 대비 2.53%가 급등하며 단숨에 32만 6,990원으로 치솟더니 목요일에는 여기에 2.14%가 추가로 붙으면서 33만 3,980원까지 벽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초에 잠잠하던 도매 시장의 인상분이 주 중반을 기점으로 소매가에 한꺼번에 전가된 형국입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단 10원이 오른 33만 3,990원으로 사실상 보합 마감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16기가 제품은 주초 대비 주말 종가가 무려 4.72%나 폭등하면서 일주일 만에 15,000원 이상 가격 부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16기가 모델의 추이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가격 변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1원의 움직임도 없이 19만 1,300원을 일주일 내내 유지했는데요. 주간 가격 변동률 0.00%로 완벽하게 평행선을 그리며 시장에 확실한 가격 기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14% 이상 폭등하며 우려를 자아냈던 삼성전자 16기가 모델은 이번 주에 다행히 숨고르기와 함께 완만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월요일에 19만 4,750원으로 시작한 이후 화요일에 19만 4,150원, 수요일에 19만 4,030원으로 매일 조금씩 가격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미미한 하락세는 주 후반에도 이어져 목요일에는 19만 3,770원, 금요일 마감에는 19만 3,67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초 대비 주말 종가는 0.55% 하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비록 하락폭 자체는 1,000원 남짓으로 크지 않지만 주 중반에 가파르게 치솟았던 DDR5와 달리 일주일 내내 매일 조금씩 하락 흐름을 유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990PRO 제품의 추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가격표를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연속 39만 9천 원으로 고정된 시세를 유지했는데요. 목요일에 단 10원 빠진 39만 8,990원으로 미미하게 조정된 이후 금요일까지 이 가격 그대로 마감되었습니다. 주초 시작가와 비교하면 주간 최종 변동폭이 사실상 0.00%에 수렴할 만큼 40만원 선 바로 아래에서 완벽한 정체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플래티넘 P41 제품은 이번 주 그야말로 요동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요일에 45만 9,010원이라는 다소 높은 단가로 출발하더니 화요일에는 오픈마켓 릴레이 특가가 반영된 듯 무려 5.25%가 급락하며 하루 만에 24,110원이 빠진 43만 4,9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락 기쁨도 잠시 수요일에는 5,450원 반등한 44만 350원이 되었고 목요일에는 다시 1만 5,640원 크게 치솟으며 45만 5,990원까지 올라와 월요일 가격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장판에 다시 2만원 훅 떨어지면서 최종 43만 5,99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일주일 전체로 보면 주초 대비 최종 2만 3,020원 하락한 수치이지만 주중 내내 가격이 오르내리며 구매 타이밍에 따라 체감가가 크게 달랐을 장세입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먼저 시장의 오랜 스테디셀러인 WD 블루 모델의 추이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주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시세를 증명했습니다. 22일 월요일 18만 8천원으로 출발해 금요일 마감 가격까지 단 1원의 움직임도 없이 18만 8천원을 기록했는데요. 주간 가격 변동률 0%를 유지하며 최근 메모리 및 유통가에 불어닥친 여러 변동성 속에서도 독보적인 가격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시게이트의 베러쿠더 모델 역시 차분한 보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20만 7,990원이라는 기존 단가를 팽팽하게 고수했는데요. 목요일인 25일에 들어서며 전일 대비 단 10원 미미하게 조율된 20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금요일까지 추가 등락 없이 20만 8천원으로 마감되면서 주초 대비 주간 최종 변동폭은 10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변동이 전혀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과 마이크론 동향입니다.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33만 9,500원으로 마감하며 4.10% 하락했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인 삼성전자 GDR 역시 5,470.00달러를 기록하며 4.20%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28% 넘게 폭등했던 SK하이닉스 또한 이번 주는 267만 3천원으로 내려앉으며 3.29%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메모리 거물인 마이크론은 1,132.33달러로 마감, 단 0.15%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며 이번 주 글로벌 기업 중 가장 견조하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가장 깊은 투매가 나왔던 스토리지 및 플래시 메모리 섹터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 주 586.45달러로 마감하며 무려 21.41%나 폭락해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 스토리지 기업인 시게이트 역시 899.9달러로 밀려나며 15.92% 급락했고 샌디스크 또한 2090.71달러를 기록하며 4.3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등했던 스토리지 진영의 차익 매물 압박이 유독 거셌던 한 주였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진영의 추이입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이번 주 192.53달러로 장을 마치며 8.62%의 제법 큰 조정 흐름을 나타냈고 AMD 역시 521.58달러를 기록하며 2.94% 동반 하락했습니다. 인텔은 128.32달러로 4.23% 밀려났으며 로직 반도체 강자인 브로드컴은 365.02달러로 마감하며 11.26%라는 두 자릿수 낙폭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또한
432.35달러로 마감하며 6.44%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산업인 장비와 소재 섹터입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ASML은 이번 주 1794.62달러로 7.00%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소재 기업인 시네츠 화학이 6,835.00엔으로 6.50% 떨어진 가운데 지난주 16% 이상 급등했던 웨이퍼 제조사 썸코 역시 이번 주에는 3,818.00엔으로 내려앉으며 10.25%의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6월 4주차 글로벌 반도체 증시는 지난주의 기록적인 폭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가파른 하방 압력을 받은 한 주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와 미국 메인 증시 동향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의 폭등세를 뒤로하고 이번 주 최종 8,411.21포인트로 마감하며 7.08%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 조정과 맞물려 다소 깊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글로벌 지수의 기준선인 미국의 S&P 500 지수 역시 이번 주 7,354.02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1.9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대형 테크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이번 주 25,297.62포인트로 마감, 전주 대비 4.60%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주변국인 아시아 및 유럽 지수의 흐름을 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이번 주 69,360.88포인트를 마크하며 2.65%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중화권의 경우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4,027.26포인트로 마감하며 1.55%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홍콩 항생 지수는 이번 주에도 22,671.86포인트까지 밀려나며 5.24%의 제법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주식 비중이 절대적인 데만 가권 지수 역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조정 유도를 피하지 못하고 44,571.76포인트로 마감하며 4.07% 하락했습니다.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또한 이번 주 6,221.55포인트로 장을 닫으며 1.14%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섹터 및 해운 운임 지표입니다. 글로벌 기술주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 최종 13,203.60포인트를 기록하며 무려 7.94%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7% 넘게 폭등했던 상승분을 이번 주에 고스란히 반납한 형국입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인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 2,524.00포인트를 마크하며 7.27%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제품 수출 운임인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브레이크 없이 상방 질주를 지속했습니다. 전주 대비 3.78% 추가 상승하며 최종 3,239.64포인트를 기록, 3,2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먼저 외환시장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한층 더 힘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과 직결되는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최종 1,535.13원으로 마감하며 0.32% 추가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역시 101.13을 기록하며 0.51% 우상향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달러엔 환율은 161.76엔으로 0.28% 올랐고 반대로 유로달러 환율은 1.1384달러로 장을 마치며 0.7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가상자산과 원자재, 에너지 시장 흐름입니다. 천연가스를 제외한 자산 전반이 강달러 압박 속에 제법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이번 주 최종 60,095.60달러 선까지 밀려나며 6.47%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이번 주 4,096.30달러로 마감하며 1.84% 하락했고 은 역시 59.22달러로 8.77% 급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구리는 13,341.53달러로
1.88% 하향 조정되었으며 알루미늄 또한 3,199.00달러를 마크하며 5.94% 밀려났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 국제 유가인 WTI가 주간 무려 9.52%나 급락해 69.23달러로 마감하며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이번 주 3.231달러를 기록 1.06% 완만하게 상승하며 원자재 시장 내에서 홀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와 배터리 핵심 소재 동향입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4.088%로 장을 마치며 전주 대비 9.1bp 하락했습니다. 시장 장기 금리의 기준선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372%를 기록 일주일 동안 11.6bp 제법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요국 장기 금리 추이에 발맞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이번 주 2.603%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4.8bp 동반 하락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 15만으로 마감하며 9.64% 급락해 최근의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를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온 미지근한 지표입니다. 6월 1일 20일 수출은 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 수입은 4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41.3억 달러 49.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액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젠 역대 최고치 갱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감흥이 없을 정도네요. 일단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치만 해도 전무후무한 숫자입니다. 앞자리가 6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총 수출액이 600억 달러대였는데 이제는 20일 합계가 600억 달러네요. 이제 남은 관심사는 과연 남은 10일 동안 얼마나 수출이 더해져 월 단위로 1천억 달러를 넘기느냐인 것 같네요.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88.4%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293.3% 증가, 석유 제품은 39.0% 증가, 그리고 자동차는 2.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군요.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41.2%로 18.3%p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6%로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 하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55.5%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51.9% 증가, 원유 18.8%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직은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신경 써서 봐야 할 항목인 듯 보이네요.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